안녕하세요. 일스TV의 1입니다. 영상 들으시다가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29페이지까지 제가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30페이지부터 또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 대처법. 작가 생활이라 말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작가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년 전, 그러니까 내가 22살에 한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 주변에 알려봤자 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못하러 하냐, 그냥 취미로 해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 안 봐도 뻔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삽질했다. 동네방네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니까.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주변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타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확신하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뒷말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어떤 목표를 선포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다니면 된다. 반면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고 결과물을 낼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러주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나는 지금도 드러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에 있는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는 자만한 것도 신비주의 컨셉도 아닌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뿐이다. 이게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죠. 유튜브를 하고 있고,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지 못한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한번 들어주라, 그리고 어떤지 그런 느낌, 소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좀 해달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는 주변에 알렸을 때 뭐 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작해봐야 많이 늦었다, 그냥 대충 해라 라는 반응이 당연히 저도 나오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삽질하는 편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 많은 결과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제가 이 일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제가 더 스스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이야기들이 어차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공감 능력은 어느 선까지 발휘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만큼이나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공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좋다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최대한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야 할까? 혹은 공감부터 해준 뒤 내 생각을 들려주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특히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꽤 있다. 결국 자기 생각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감해주기 싫으면 결과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할 얼굴이라면 들어주기는 하되 빠르게 화제 전환을 해주는 편이 좋고 맞장구 쳐주지 말자.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은 맞장구에 신나서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다. 억지로 공감하는 것도 감정 낭비가 꽤 심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맞장구 치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 전환을 하면 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조금 전만 해도 당신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사람, 막 헤어진 사람이 속으로는 싫어했을 수도 있다. 겉으로 웃으며 대해도 뒤돌아섰을 때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매일 고민 상담을 받고 있지만 특정 인물로부터 미움받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시고요. 마음도 몸도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봤자 상처만 받고 얻을 게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120시대라고 하는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다.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고 봐야 할 것이다. 단, 듣는 이의 귀를 가려주는 사람은 없으니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다.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들만 남고 앞으로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꼈을 때쯤에는 너무 멀리 가 있었고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손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일까? 정말 그걸로 괜찮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런데 정말 괜찮다면
왜 이 관계에서 당신만 머리를 싸매야 하는가? 왜 한쪽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줄 만큼 줬다면 혼자 전전긍긍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해도 일방통행이고 이해와 존중이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 낭비를 할 필요 없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 없고 타인이 몰아갈 자격도 없다.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내버려두고 방관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내 사람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이 갈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퍼지는 나의 과장된 소문과 험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만큼 좋은 이야기거리가 없고 그들에게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직접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그저 그런 관계라면 거리를 두고 피하겠지만 정말 잘 아는 사이라면 확인부터 할 테니 그때 해명하면 된다.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 대한 보답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가 선택한 가족 그리고 친구. 학교 다닐 때부터 나 혹은 주변 이야기 또 최근에 와서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친구라는 이름을 탈로 쓰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반갑고 좋을 땐 친구고 그것이 아닐 때 외면한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단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혹은 물건에 불과할 것이다. 때론 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일 있냐며 바로 전화를 해주거나 달려오는 사람, 어떤 소문이 돌았을 때 내게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 상대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있고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관계가 우정이다. 간혹 환경이 바뀌고 몸과 마음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스스럼 없이 장난쳤지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함을 숨길 수 없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는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으며 제자리에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이지 않을지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나요?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게 내 친구들을 떠올렸을 때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카톡을 주고받지 않아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 자체가 없고 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도 한 가지의 복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죠. 왜냐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신지. 혹시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만들어 보시는 거를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친구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짧게 만났지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카톡이나 사소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늘 나를 생각해주고 진정으로 마음이 가는 그런 친구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어떤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고비가 생겼을 때 정말 큰 도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나에게 큰 위로와 순간순간의 힐링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꼭 한 명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4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꾸준히 이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이 책을 읽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더라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저도 여기까지 녹음하고 이만 좀 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월요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잘 자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굿나잇.